네, 늘 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송공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벳 황당무계 황당한 문화나의 개소리. 안녕하세요, 문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자, 처음 만들 때 제대로 네. 만들어 놓지 않고 중간에 고치려고 하니까 그게 너무 힘들다는 그렇죠. 걸 맞아요. 동물보호법 관련해서 저희가 익히 맞습니다.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에도 네. 동물보호법 시행령, 지난주에는, 이번 주에는 시행 규칙과 관련해서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그거에 맞춰서 시행령 시행규칙을 어떻게 바꿀지 그거가 입법 예고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지난주에 시행령, 오늘은 시행규칙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 의견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12월 26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일일이 다 알아야 해요? 라고 물으신다면 네, 아셔야 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다 그냥 의뢰껏 있겠거니라고 생각해서 당연히 처벌받겠거니라고 맞아요.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동물보호법 관련된 토론회 같은 거 가면은 막 답답하셔가지고 왜 이 법이 이거밖에 안 돼요? 법의 내용이 왜 이래?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근데 맞아요.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법 바꿀 때마다 이렇게 공지하고 의견 달라고 하거든요. 물론 홍보는 좀 덜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네. 이걸 지금 의견을 내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있겠거니라고 안일하게 넘어갔던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조금 복잡할 수는 있고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또 평소에 생각하셨던 부분들이 있다면은 반드시 좀 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의견을 좀 주셔야 하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내용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맞아요. 주요 내용들 네. 몇 가지만 좀 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봐야 할 게 어떤 게 있죠? 일단 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에 보면은 학대행위 금지, 이게 동물보호법 제8조에 동물학대행위 금지되어 있는 거를 좀 세부 사항을 적어놓은 건데요. 그 학대 행위와 관련해서는 진짜 저는 디테일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 동물보호법에 보면은 몇 가지 쭉 설명이 돼 있고 나머지 어떻게 되냐면 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뭐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런 뜻인데요. 아, 이번에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네, 사실은 몇 가지가 이미 들어 있었어요. 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들을 동물학대로 시행규칙에서 지정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좀 추가했습니다. 내용. 기존에는 뭐 이런 것들이에요.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동물을 죽이는 행위, 또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주는 행위, 그다음에 뭐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어떤 위협, 또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또 열, 전기, 물 등에 의한 물리적 방법이나 약품 등에 의한 화학적 방법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들을 이제 금지하고 있었는데요. 아니, 금지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몇 가지가 더 추가됐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내용들을 제가 좀 알려드리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혹서, 혹한 등 고통스러운 환경에 방치하는 것, 이것도 지금 학대행위로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요, 많은 분들이 아니 개는 밖에서 키워야지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운데 개를 막 방치하는 행위, 동물을 방치하는 행위도 이제 학대행위로 될 수 있다는 요 내용이 이제 하나 추가된 거고, 또 하나는 질병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이외에 동물에게 음식물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는 행위. 뭐 예전에 우리 이제 소 뭐 체중 늘리기 위해서 막 물 강제로 먹이고 이런 것죠. 그런 것들도 이제 다 동물 학대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내용에 이번에 시행규칙에 담겼습니다. 꼭 이렇게 법으로 제정해서 하지 마세요라고 하지 않아도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인데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 사실 동물을 우리가 생명으로 바라보며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빌려주고 빌려오고 근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이번에 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맞아요. 지금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동물을 영리 목적으로 대여하는 게 금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돈 받고 동물을 빌려주고 이런 게 안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또 부작용이 있는 거죠. 뭐 돈을 내고 동물을 빌리는데 이게 꼭 어떤 엄청난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불필요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리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거를 금지해 놓은 거에 대한 예외 조항이 한 2가지 추가가 됐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 의견을 대여할 때
이거는 당연히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보조견을 대여할 때 돈 받고 대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영리 목적으로 동물 대여하는 걸 금지한 거에서 뺐다. 그러니까 빌려줄 수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 이 부분이 안 됐다는 게 네. 저는 놀랍네요. 당연한 건데 이제 미처 넣지 못했던 거죠, 예외 조항. 네. 또 하나는 요즘에 동물 관련해서 촬영을 하거나 뭐 교육을 하거나 체험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경우에도 해당 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있으면 뭐 촬영이나 체험이나 교육 등을 위해서 동물을 대여할 수 있도록 이것도 예외 조항을 이번에 하나 신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아시는 분이 옆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제대로 관리를 해주시면 가능하다. 네, 그런 걸 뭐 촬영이든 교육이든 할 때 동물을 영리 목적으로 빌려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외 조항을 만들어준 거죠. 네, 사실 그 이번에 동물보호법이 이제 많이 바뀌게 된 계기가 우리가 정말 가장 친근하게 접하고 있는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사실 동물보호법 개정이 된 가장 큰 이유가 이 동물 생산업, 흔히 말하는 번식업이죠. 이 강아지 공장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강아지 공장이 기존에 가장 낮은 단계인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게 안 된다. 그래서 등록제도 아니고 가장 강력한 허가제로 운영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 동물보호법이 개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이 법이 개정되면서 동물보호 생산업에 대한 허가제 기준이 굉장히 많이 강화됐습니다. 네, 그래서 허가제로 바뀌어서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실 기존에도 여러 가지 뭐 면적 기준 이런 것도 다 있었어요. 근데 안 지켜지는 부분이 많긴 많은데 이전에 새로 추가된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요. 일단은 뜬장. 우리 뜬장이라고 해서 이 강아지 공장이 이슈가 됐을 때 이 모견들이 특히 평생 간에서 새끼만 낳는데 발도 제대로 못 딛게. 왜냐면은 그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 장면이. 그렇죠. 왜냐면은 똥오줌이 쉽게 빠지라고, 청소가 쉬우라고 발을 댈 수가 없게 그냥 철사에 이제 발을 올려놓고 이제 철창에 발을 올려놓고 그래서 뜬장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막 발이 다 물집이 잡혀 있고 막 물러 터져 있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면서 충격을 받으셨는데요. 이제 뜬장의 신규 설치가 아예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번식이 가능한 개, 고양이 75마리당 최소 1명의 관리 인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50마리 이상 하면 2명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바닥 면적의 30% 이상을 꼭 평판을 설치하도록 올라가서 쉴 수 있도록. 그리고 운동장을 꼭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운동을 시켜야 되고요.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 위생 관리를 해야 되고요. 또 만 1세가 되지 않은 애들은 교배나 출산을 아예 금지시키도록. 그리고 강아지 공장 문제가 났을 때 가장 많이 충격받은 것 중에 또 하나가 걔는 임신 기간이 한 2달 정도거든요. 63일인데 발정이면 임신시켜서 출산시키고 그 다음 새끼를 조금 있으면 새끼는 그냥 생이별을 하고 또 발정이면 바로 또 교배를 시켜가지고 인공수정을 시키든 교배를 시키든 그래서 또 임신시키고 1년에 몇 번씩 새끼를 낳도록 했잖아요. 이거에 많은 충격을 받았는데 출산 주기도 제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최소 8개월 정도는 기다렸다가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연간 실적도 보고하도록 그렇게 새로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사실은 이미 지켜지고 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서야 챙기게 돼서 참 미안한 부분이기도 하고 좀 가슴 아픈 부분이기도 한데 저는 진짜 이것만이라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발요. 이제 허가제로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안 하시면은 동물 생산업을 할 수가 없고요. 기존에 하시던 분들도 그 유예 기간 동안에 이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은 이제 퇴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준은 이제는 이제 신고제도 아니에요. 허가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안 하면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왜 우리 사회가 천만 반려인 시대가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정말 다양한 그 산업들이 또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이번에 또 새로 이 시행 규칙 안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죠. 맞습니다. 그 동물보호법이 이번에 개정되면서 기존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이 딱 4가지밖에 없었어요. 동물 생산업, 이번에 가장 많이 이슈가 된 동물 생산업, 그다음에 동물 판매업, 동물 수입업, 그리고 동물 장묘업, 장례식이죠, 장례업이죠. 이 4가지밖에 없었는데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되면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이 4가지가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첫 번째가 동물 전시업, 두 번째가 동물 위탁관리업, 세 번째가 동물 미용업, 네 번째가 동물 운송업 해서 동물 관련된 반려동물 관련된 영업이 8개로 늘어났어요. 아니 근데 지금 사실 이게 툭툭 짚어주셨는데 이 부분들 이미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데 이거를 제대로 관리하는 법이 없었다라는 게 좀 충격이네요. 그렇죠. 기존의 동물보호법상으로는 이거를 관리할 규정이 없었고요. 이게 새로 이제 제도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동물 전시업은 일단 뭐냐면요. 동물을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5마리 이상을 전시하는 영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존에 전시동물 관련해서 뭐
동물원 수족관법에서 네. 동물원이나 수족관에서 이미 그거는 동물원 수족관법으로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거 말고 이제 반려동물, 개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5마리 이상 전시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뭐 카페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분들이 이제 동물 전시업으로 등록해서 이제 해야 되고요. 네. 동물 위탁 관리업은 쉽게 말하면 호텔링 같은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훈련소 같은데 동물을 교육해달라고 맡기고 이랬을 때 요즘 정말 반려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엄청 많아지고 예. 있습니다. 엄청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게 네. 기존에는 별도의 어떤 영업 기준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동물 위탁 관리업은 뭐냐면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서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동물을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호텔링 서비스하는 곳, 그다음에 훈련소가 해당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동물 미용업이 신설됐는데요. 뭐 다 아시죠? 동물 미용하는 업인데요. 법적으로는 영업장 내에서 동물의 털, 피부, 발톱 등을 손질하여 외모를 꾸미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영업. 이 동물 미용업이고요. 동물 운송업이 새롭게 신설이 됐습니다. 이 반려동물을 이동을 시킬 때, 예를 들어서 이게 생산업에서 그 경매장까지 가는 걸 수도 있고, 경매장에서 펫샵으로 가는 걸 수도 있고, 뭐 생산업에서 펫샵으로 바로 가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에 이 반려동물을 운송하는 관련된 여러 가지 업종이 생겼어요. 반려동물 택시도 요즘에 나왔고요. 네, 그다음 운송 서비스를 실제로 하는 분들이 막 생기고 있거든요. 이 동물 운송업이 새롭게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면 왜 도로에서 왜 소 잔뜩 실려 있고 돼지 잔뜩 실려 있고 네. 요거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 영업들은 이제 반려동물에만 해당되는 영업이고요. 네. 동물 운송업이라고 해서 이 반려동물에 관련된 운송업 말고요. 그냥 동물보호법 제9조에 네. 동물의 운송이라는 조항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동물을 운송하는 분들은 이 정도는 지켜주십사라고 해서 이미 이렇게 정해진 규칙들이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 산업동물의 운송은 그쪽에 적용을 받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동물 운송업 신설된 거는 이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만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받는 동물의 종류는 개, 고양이, 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영업, 이렇게 해서 그 8가지 영업은 반려동물에만 해당하는 영업입니다. 네. 근데 이거는 단순히 이 업을 하겠다는 분들뿐만 아니라 반려인들 역시 이 사항들을 좀 제대로 보고 계셔야 그럼요. 되는 게 본인들이 이용하는 그 업체라든지 그 기업이 제대로 이 규정 사항을 지키고 있는지를 또 아셔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새로 생긴 업에 가신다 그러면 이 영업 등록증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영업 등록증. 네, 그럼 이번에 시행규칙 입법 예고된 거 안에 세세한 규정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언급해 드릴 테니까 이 규정들을 실제로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동물 전시업 같은 경우에는 전시실이랑 휴식실을 꼭 구분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전염병 방역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출입구에 꼭 소독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전시되는 동물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이중문이나 잠근 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개고양이 20마리당 1명 이상의 관리 인력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 위탁 관리업 같은 경우에는 훈련소랑 이제 호텔링이 대표적일 것 같은데요. 고객 응대실이랑 동물이 이제 보호받는 시설을 구별하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고객들이 왔을 때 고객들이 있는 곳과 동물이 관리되는 곳이 구별돼야 되는데요. 사실은 호텔링 같은 경우에는 동물병원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기존의 동물병원처럼 다른 영업을 하면서 호텔링 서비스를 추가로 이번에 동물 위탁 관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동물병원 같이 별도의 영업에서 갖추고 있는 고객 응대실로도 이거를 가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동물을 위한 개별 휴식실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 고양이 20마리당 1명 이상의 관리 인력을 확보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약간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위탁 관리하는 동물의 상해 또는 위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해놨어요. CCTV를 설치해서 녹화를 꼭 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게끔. 근데 그렇죠. 왜냐면은요, 사실 그동안 나는 멀쩡하게 건강한 내 아이를 맡겼는데 이 네. 아이가 갑자기 죽거나 네. 질병에 걸려오거나 맞아요. 어디론가를 다쳐서 왔단 말이죠. 네,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논란이 엄청나게 된 적이 있는데요. 한 번은 바꿔서 온 적도 있고, 맞아요. 자기 동물이 아닌 다른 동물이 온 적도 있고, 알고 봤더니 내 동물은 이미 어떤 사고를 당해서 죽어서 화장까지 되어 있어서 난리가 난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그리고 맡겼는데 얘가 뛰쳐나가서 사고를 당한 경우도 있고 뭐 몇 가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고소고발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법적인 다툼이 많아졌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CCTV 녹화 화면을 가지고 증명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좀 업체 측에서 번거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사실은
아이를 맡긴 보호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네.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동물병원에서 이 호텔링 서비스 하시는 곳들 중에서 CCTV 없는 건 많을 거예요. 근데 네. 아마 이제는 설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물 미용업 같은 경우에는 미용 작업실, 동물 대기실, 고객 응대실 이 세 가지가 분리가 되어야 되고요. 미용기구를 그냥 막 쓸 수 없게 미용기구를 소독기나 자외선 살균기처럼 이런 걸 미용기구를 소독할 수 있는 장비를 꼭 갖춰서 미용기구를 소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동안은 그게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기준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러니까 그거 해주는 데는 네. 좋은 데고 그거 그렇죠. 안 해줘도 뭐라고 말할 수 없었는데. 그렇죠. 기존에는 네. 이런 기준 자체가 없었으니까 이 동물 미용업 하시는 요즘에 동물 미용업만 하는 그런 가게들도 생겼거든요. 네. 근데 뭐 어떤 기준을 갖고 어떻게 미용을 하는지 아무런 사실 기준이 없었던 거죠. 네. 네, 그리고 작업실 안에는 동물 목욕에 필요한 충분한 크기의 욕조가 있어야 되고요. 급 배수 시설, 냉온수 시설, 건조기가 있어야 됩니다. 동물 운송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차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업을 등록하기 위한 사무실이 있던가, 사무실 주소가 있던가, 아니면 차량의 차고지를 갖춘 경우에만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고지나 사무실이 없으면 내가 차 갖고 있고 이것만 갖고 동물 운송업 할 거예요. 등록이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이 차량에는 동물이 직사광선이나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시설,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시설, 갑작스럽게 차가 출발하거나 제동했을 때 동물이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시설. 그리고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기존에 동물을 이제 운송하실 때 운전석이랑 동물이 실려 있는 곳이랑 아예 딱 막혀갖고 동물이 어떤 상태로 운송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동 중에 동물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확인해서 동물 운송업 등록이 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들만 하고 네,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사실은 저희 학법 대표는 좀 다릅니다만 네. 저는 사실 반려인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정도만 돼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막연히 하지만 네. 실제로 반려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좀 빠진 부분이 있고 미진한 부분들이 있는데라고 생각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종사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역시도 내가 정말 이 업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법 규정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게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예, 거기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런 법들이 완비가 됩니다. 또 이런 걸 지키셔야 돼요라고 말씀을 드려도요. 사실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워낙 많고 반려인들도 관심이 없게 되면은 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그렇죠.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수의사 선생님들은 그 의무적으로 매년 교육받아야 되는 시간이 정해져 맞아요. 있죠. 그 동물병원 하는 수의사들은 네. 의무적으로 그 동물 진료업을 하는 수의사들은 의무적으로 1년에 최소 10시간 이상의 연수교육,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꼬박꼬박. 네. 그러면은 매년. 네. 이 동물들과 관련된 업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 그런 교육 시간 필요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게 지적이 많이 됐어요. 이런 영업의 등록 기준만 만들지 말고 이 영업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관련된 규정이라든지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좀 받도록 하자. 네. 이런 목소리가 높아져서 그게 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수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당해년도 1년에 네. 한 번 3시간의 보수 교육을 의무화 받아야 되도록 이제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업을 하시는 분들 네. 입장에서도 저희를 차라리 제대로 교육시켜 주십시오라고 필요성을 먼저 얘기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저는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런 의무 교육 시간이 딱 정해져 있더라도 그냥 법정 의무 시간을 채우기 위한 네. 말 그대로 시간을 때우기 위한 교육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많은 보수 교육이 수의사 연수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시간을 때우기 위한 교육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새로 생겼으니까 그렇게 안 돌아가고 정말 실질적이고 도움이 되는 교육이 되도록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 내용을 뭘로 채워야 하는지에 대한 그렇죠. 고민도 사실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인 그렇죠. 것 그리고 같아요. 출티가 안 되게 출석해놓고 도망가시는 거요? 이런 일이 안 예. 되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면 안 되죠. 네. 예. 자, 저희가 이제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나왔는데 네. 이게 이제 그대로 법으로 제정되는 게 아니고 네. 12월 26일까지 네. 많은 분들이 의견을 받아서 수정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이게 저희가 지금 사실 다 읽어드린 것도 아니에요.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거든요. 일부만 읽어드렸는데요. 한번 실제로 들어가서 내용 보고 이건 말도 안 된다 아니면 이거 빠졌네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의견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12월 26일까지
통합 입법 예고 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아니면 이 담당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 사이트에도 이게 입법 예고 돼 있거든요. 들어가서 전화나 팩스나 이렇게 이메일로 의견을 낼 수 있으니까요. 의견 있으신 분들은 12월 26일까지 꼭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내가 너무 나서는 거 아니야? 오지랖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럴 때는 오지랖 부리시는 게 맞고요. 네. 또 하나가 굳이 내가 안 하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할 거야 라는 생각은 안 하시면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중요한 문제,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지적하는 문제일수록 법으로 제정될 가능성이 더 많잖아요. 그럼요. 예. 공무원분들이 똑같은 의견이 예를 들어 뭐 수백 건이 왔다. 아, 그냥 이거는, 넘어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은 예. 여러분,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 네,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 나중에 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방송 시청하셨다면은 바로 행동으로 좀 옮겨서 네.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 참여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위클리벳 이번 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